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난 있잖아요. 그 사진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그 난을 받고 나서 난을 한참 쳐다보고 흐뭇하게 웃던데 그거 왜 그러셨어요? 그 사진이 저는 인상적이던데. 보통 이제 대통령들이 뭐 당선되면 난 보내고 그러죠. 보내잖아요 원래. 근데 이번에는 나한테만 보냈구나. 나한테요. 저 흐뭇하게 웃는 사진이 있어요. 저 흐뭇하게 한참 저거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웃는 사진인데 찾아보세요. 흐뭇하게 웃던데 붙잡고. 제가 대표님 오래 알았는데 그동안 대표 출마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네. 했었었는데 왜 이번에는 꼭 대표가 돼야 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원래 3년 전에 0.73%로 아깝게 이재명 대통령이 졌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그때 됐어야 하는 건데.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더라고요. 근데 방향은 같은데 속도가 좀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차질이 생기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가장 잘 맞는 당대표가 정청래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의 조합이 3년 늦게 성사된 거죠. 그때 이미 결심했었다. 네. 첫 번째 당대표는 내가 해야 되겠다. 네. 그 반일 논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중학교 때까지 소 쟁기질만 못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쟁기질은 왜 못하냐면 소가 다 압니다. 애가 이리야 그러면 안 갑니다. 그래서 쟁기질은 못 해봤어요. 그거 빼고는 논일 반일을 다 해봤죠. 예. 자연스럽다. 네. 몸이 40년 전 일을 기억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삽질을 하더라도 그때 했던 삽질, 효능감 있는 삽질, 효능감 있는 사람. 그리고 토마토 줄기라든가 오이 줄기를 거들 때도 효능감 있는 몸동작 이런 것이 순간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니 제가 농사일 하시는 분들 인터뷰 본 적이 있는데 저 사람 농사일 하는 사람 맞다고. 네. 대표님 일하는 거 보고 자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근데 경선 과정에서 마음 상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좀 다른 경선이 됐는데 마음 상한 적이 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고요.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왜냐하면 제가 3년 전 최고위원 나갔을 때도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시키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또 다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거티브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그분들이 좀 고맙게 생각이 됐어요. 그게 지금 각 여러 커뮤니티에서 네. 의원님 보고 수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걸 예상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한테 분명히 수박이다, 왕수박이다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왜 생각을 고마웠습니까? 제가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왕수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명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50명 정도는 될 거기 때문에 반작용이 더 크면 거기에서 제 선거운동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당대표 당선 직후에 강선호 의원과 통화하셨던데 왜 그러셨어요? 강선우 의원은 원래 그 가족하고도 제가 친분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집 발달장에 딸이 있습니다. 근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만 낳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럴 수 있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밖에 못 낳았다는 얘기를 했고 발달장애 중에서도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방송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데 더 힘들어요. 그 아이 키우는 게. 그래서 그 아이 없고 뭐 공부했던 얘기, 강의했던 얘기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면서 당연히 저도 인지상정으로 측은지심이 많이 생겼고 강선호 의원 옆에서 서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걸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가부 장관 내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반가워서 축하 전화도 했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럴 때 나라도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페이스북에 제가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 상의 않고 제가 그 페이스북 글을 썼는데 왜 그걸 썼냐라고 저한테 핀잔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있었는데 선거에 손해 보면 어때? 손해 보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응원을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또 많은 비난, 비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거 한국 복판이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손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손해 봐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응원을 했는데 가평 수해 현장에 다녀오는데 그게 아마 20일 날이었을 겁니다. 영남 선거 결과 발표한 날일 텐데 그래서 가평 갔다 오다가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강선우 의원한테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의원님 제가 온갖 시련을 비난 받을 때 누군가 한 명쯤은 자기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의원님이 잡아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선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다.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또 연루 또는 동조가 되어 있는지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사 결과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연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 윤호개인 막 주장하는 것 같고 뭐 찬타인이 반타인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뭐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발언을 가지고도 정당 예산 정말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국민의힘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추진하십니까 진짜? 못할 게 없죠. 아니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못할 게 없죠.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쪽 그 분들도 각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박근혜 정권 때요. 내란 예비 음모 혐의였어요. 근데 이번에 내란을 직접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5명을 의원직 박탈했거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가 해산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00명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인데 정말로 정당에서는 추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것은요. 네. 내란 특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되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뿐만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를 했다거나 부하수행을 했다거나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정당은 빨리 해산시켜라.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자체에서 제1 야당인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에서 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국회 의결로 이걸 국무회의 심의 안건을 올려라. 정당 해산을.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정당 해산 심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무회의 심의를 해라. 라는 법을 제가 낸 겁니다. 근데 국회에서 의결해 온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은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른 인터뷰에서 하셨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 대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개인이 아니잖아요. 당 대표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아니 밖에 저 작가가 개인일 때 사인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멈칫멈칫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왜 당 대표가 됐는데 사인 받을 생각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 종이 갖고 와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청래 이렇게 사인해줬습니다. 당 대표로는 처음 사인하신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당 대표로서 공식적 입장이야 당연히 대통령 결정 사안이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어떤 결정이든 옳다 뭐 그런 입장 아니십니까? 제가 어제 스쳐 지나가면서 조국혁신당 어떤 의원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려야지 자꾸 이렇게 뭐 3회나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결단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만히 지켜보는 거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가 그 입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민주당 특히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대표님한테. 네,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때 그때 했던 인사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배워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권한인데도 최고위원들한테 미리 다 상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제가 그냥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때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 따라 배워야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인사 발표를 할 텐데. 네. 그리고 인사 방향이나 이런 것도 이재명 대표의 인사 스타일 방향을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잘하면 유임시킨다. 그래서 유임자도 이제 나올 겁니다. 대표 자리에 가보니까 네. 이게 확 달라 보여요 모든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중압감? 이런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자, 그 난을 그래서 소중하게 이렇게 바라보던데 그거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 어떻게 했지 복귀하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때 대표 역할을 그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했죠. 네, 이재명 당대표 때 한 것만큼만 하면 어렵죠. 잘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그만큼 하기 어렵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예.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감사하고. 네. 조만간 또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부르지 마세요. 내 개인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막 전화를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절차를 거쳐서 하세요. 비서실장 통해서. 자, 연락 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정청래 대표였습니다.